스포츠 역전주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서는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들 알아보면서 그에 대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징적인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 앞서서 이창원 코치가 또 이야기해 줬듯이 시장의 하락폭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장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도 2%의 하락폭을,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3.6%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시장 긴급 진단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시장을 보려면 국내 내부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 안에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좀 잘 가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지 못한 국내 증시입니다. 나스닥의 2% 하락. 이 배경부터 살펴보고요. 국내 증시가 어쨌든 지금 좀 밀려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는 물론이고 대부분이 조정을 받는데 나스닥의 하락부터 한번 고모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금리 문제예요. 예, 11월에 금리 인상이 지금 안 하는 쪽이 한 70%, 하는 쪽이 한 30%인데 네. 계속 역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연준 총재 하나는 계속 올려야 된다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애틀란타 총재는 원래부터 뭐 비둘기적이었으니까 네. 그렇지 않고 내년엔 거꾸로 이제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이 가는 쪽으로 시장은 지금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수는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금리가 11월 달 가서 인상을 하면은 네. 게임은 끝나요. 그러니까 바닥은 친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온 다음에는 바닥은 치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금리 인상 쪽으로 이제 그전에는 금리 인상 얘기가 좀 줄어들었다가 이게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그러고 뭐 미국의 뭐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금 8%대까지 올라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나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배경에는 주가가 그 전에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다가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갔다가는 이제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트리거를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현재 오늘 좀 지수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 당황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향후에도 더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걱정을 하면서 봐야 된다. 시장은 상당히 어둡게 보면서 일단 약간 좀 자금을 아끼는 그런 쪽으로 시장을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금리 문제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금리다라고 오늘의 하락을 좀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스닥의 하락도 마찬가지고 금리의 영향이라고 보셨고요. 오히려 11월에 올린다면 이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 속에 선반영되고 있는 불안감이 증시 안에서 좀 우려로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임 고문님의 의견은 금리다라고 말해 주셨는데 뭐 국채 금리를 보더라도 10년물, 30년물 지금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기사들이 증시 엔터만 쳐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이 금리라는 재료가 국내 증시 발목을 잡게 될 것인지 김태성 본부장님은 이 금리의 우려감이 언제까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세요. 사실 최근에 좀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최근이라기보다도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좀 그렇죠. 금리의 이야기는 소멸될 거야라고 네. 봤었잖아요. 일단 뭐 최근의 시장의 뉴스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를 할지라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악재로 반영이 네.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뭐 금리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되기 전에 졸트 보고서가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각한 것보다 워낙 좋게 지금 나왔습니다. 참 우리 지갑 빼고 다른 지갑들은 두툼한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제 지갑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도 미국은 버텨낼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들을 또 FOMC 연준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그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또 이 투자자들은 당연히 투심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앞서 이제 고모님께서 이야기하셨던 11월 이후에 퍼포먼스 혹은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전까지는 올라간다, 내린다, 동결한다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내린다는 일단 아니겠죠. 네. 그러면 결국 동결할 거냐 아니면 올라갈 거냐인데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금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은 고금리 상태인 채로
이게 오래된다라고 하면 성장주들은 굉장히 지금 타격이 클 맞아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고유가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지금 공장 지어야 되는 이 기술주들 많잖아요. 그러면 공장 짓기 부담이 되죠. 그쵸. 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계획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축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금리가 한 번 더 이제 동결할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이 정상화가 된 이후에 결정이 난 이후의 방향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 이제 그 사이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뉴스에 민감한 중소형 개별주 단에서의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포트에서 종목군들을 지금 잘 압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바로 실적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좋지만 지수 때문에 밀린 종목이 네. 있을 거고 지수 때문에 밀리기도 했고 실적도 아직 좋지 못한 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좀 비중 축소를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11월 FOMC 회의 이후에 이 금리 장기화에 대한 향방도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셨는데 중소형 개별주 단기 트레이딩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종목 선별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그렇죠. 안에서도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고금리 장기화 속에 부활되고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면 이 킹달러의 부활이잖아요. 오늘 원화가 장중에 1,362원까지 터치가 됐고요. 일각에서는 10월 말까지 1,400원 돌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고모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원달러 환율 향방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뭐 제가 원달러 환율까지 판단하기는 네. 좀 힘들고요. 좀 추세는 올라가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것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암만 원달러가 옛날 IMF 때 2,000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특수한 경우고 적정 환율, 그러니까 나라마다 국가 국력에 의해서 적정 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적정 환율은 달러 대비해서 한 1,200원 많이 길어야 50원, 1,200원대가 아니겠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악재, 이 재료, 금리,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금리가 3.5, 미국이 5.5, 2%포인트 차인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외국 돈 다 빠져나간다는데 실제로 빠져나간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11월 달에 5.5에서 또 올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올려야 될 판국인데 그거 올린다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는 데미지가 커요.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가는 모든 대출금리 모든 상황이 다 엮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오늘 어제처럼 이제 많이 안 빠지고 했더라도 우리는 지금 폭락할 상황인데 미국까지 빠지면 기댈 구석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로서는 참 현재로서는 힘들다. 그러면 금리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상단을 1,300원까지 보냐 말은 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 거예요. 수출이야 그런 대로 재미들 보내 그러니까 수출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입이야 제대로 번달해도 상당히 그런 쪽에서는 좀 힘들다 해서 지금 추세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금리는 어느 정도의 적정 환율이 있을 거다. 꼭대기 가면은 어느 정도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점 가면 떨어진다. 단순한 시장의 원리 안에서 조금 우려감보다는 편안한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결국 이 킹달러의 영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고모님 네. 말씀대로 점쟁이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급 상황이요. 선물, 현물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는 외국인이고 이게 오늘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외국인 매도세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일단은 저는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난 이유가 이제 그 반등의 트리거가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로는 그 매도 물량을 받쳐줄 만한 지금 주체가
뚜렷하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기관이 받쳐주거나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받쳐줄 만한 명분이라도 있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아니더라도 기업별로 매도세가 나와도 그것을 받쳐줄 만한 지금 어떤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 대금이 실종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추석 연휴 전에는 추석이라는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추석이기 때문에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것은 시장에서는 불확실적인 요소가 많으니 우선 숫자를 확인하고 한번 다시 선택을 해보자라는 또 마인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크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 지표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업들이 지금 고금리 고유가 시대에 잘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3분기 실적 시즌이 그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을 좀 봐야 된다. 거기서 또 외국인이 팔든 기관이 팔든 받아줄 그렇죠. 주도 섹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었는데 외국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기관도 만만치 않게 팔고 있거든요. 특히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 물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쪽에서 얼만큼 나왔는지 사실 좀 추산을 해보자면 대부분이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가 아닐까 싶은데 고모님 기관의 매도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세요? 기관은 최근 들어서 많이 팔아요. 한 3개월 이내에요. 네. 외국인은 거의 6월 이후부터 먼저 팔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한 5조 정도 이상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조 5천 정도 팔고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기관은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이전이니까 이제 7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늦게 이제 기관이 매도에 들어갔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거의 한 4조 정도, 4조 이상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도 한 1조 5천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도 매도, 외국인은 먼저 매도. 그러니까 이 장이 살 수가 없거든요. 개인들이 그동안은 테마성 재료에서 상당히 버티고 수익도 내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겠느냐?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장이 안 좋으니까 기관은 그동안 차익 난 거 빨리 팔아야 되고 펀드 환매 있으면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단기든 장기든 상품 갖고 있는 것도 팔아야 되고 해서 계속 팔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관이 팔아도 계속 팔지는 않아요. 실적이 좋은데 그동안 포트폴리오 너무 비싸서 못 담았던 것들 그거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담고 지나고 나면 보세요. 지나고 나면은 그런 종목이 분명히 올라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평가가 이제 덜 된 거, 근데 눈에 가지 않았던 거, 근데 대형주 위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기관은 포트폴리오를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사가야 되는데 시간이 길게 걸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습관화돼 가지고 빨리 단기가 습관화되고 지금 MZ 세대들 매매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는 눈에 안만 얘기를 해드려도 갖고 있지 못할 거고 성에 안 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힘드는데 상당히 좀 인내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지금 지수적으로 만약 본다라면은 현재 그 코스피 지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계속 빠져가지고 현재 일봉상으로 보면 이미 좀 제 지표들을 다 이탈했고요. 주봉상 보면은 거의 이제 60주 이동 평균선에 지금 딱 와닿는 그런 기분, 그러니까 60주 이동 평균선에 와닿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60주 이동 지나쳤네요. 60주 이동 평균선을 지나치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한 2,400포인트까지 지금 2,300포인트까지 내려갈 확률이 있어요. 지금 2,412에서 2,400이 지지가 되느니 뭐 하지만 지금 의미 있는 거는 120개월짜리 월봉 제일 긴 거예요. 중기적으로는 그게 좀 의미가 좀 있어. 전번에도 한번 플랫폼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빠진다면 2,300포인트고 코스닥으로 따진다면 거의 뭐 740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는 열어두고 지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거기까지 빠질지는 또 가봐야 알지만은 일단은 그런 열어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좀 세워주셨는데 이번 주 거래일이 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 놓고 양껏 거래를 재개하기에는 이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주간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또 휴장을 하기 때문이고요. 2,400도 깨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던데 이번 주 예상 밴드 어디까지 예상하세요? 일단 만약 2,400이 이탈이 되게 되면 네. 앞서 이제 고모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2,300포인트까지는 기술적으로 열어둬야 되긴 하나 일단 마인드의 차이가 저는 가장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려간다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오히려 이제부터는 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눠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매일경제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만약 지수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포트에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 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좋은데 지수 여파로 밀린 종목이 있다면 저는 뭐 몇 포인트 이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추가 매수를 해서 가능성 있게 상승할 때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큼 가능성 있게 평균 단가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2,400, 2,300 포인트를 맞추는 건 저는 의미 없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 여기서 만약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역발상적인 생각으로 저는 비중을 확대를 조금씩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 될 네.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이라는 이 키포인트를 저희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 대응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업종 하락의 개별 종목으로 보면 코스피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 수가 약 88개 정도밖에 현 시점에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 수가 1,200개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도 내가 여기 있다라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종목 이야기로 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포트 역전주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신성 델타테크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약세장에서도 빛을 내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 종목은 언론사에 따르면 자회사인 2차 전지 부품 제조사 신성 ST가 10월 4일까지 수요 예측에 돌입했는데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어요. 성장성이 보장됐다라는 판단, 여기에 IPO 자금을 통해서 북미 시장 진출 기대감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23%까지 오르면서 5만 1,000원을 돌파했고요. 현재는 윗골이 달고 14% 오름권역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SY도 특징적이죠.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은 장중 10%대까지 고점 높였다. 역시나 특징적인 건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의 상승이 연속성이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묘들러 주택 관련한 이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준비된 종목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칩셋 미디어, 파도 등 일부 반도체 소부장주의 주가가 장중에 급등하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칩셋 미디어는 고화질 영상 전용 신경망 처리 장치 개발을 완료하면서 국내외에서 프로모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소식을 더한 게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17%까지 올리기도 했고요. 역시나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10% 안팎의 흐름을 현재는 나타내주고 있네요.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려보면서 그에 따른 전략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 신성 델타테크부터 볼까요? 일단 뭐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이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자회사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현 시점에서 산다 안 산다 팻말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두 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고모님은 산다, 본부장님은 안 산다의 의견이었는데 일단 자회사의 희망 밴드가 22,000원에서 25,000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결과를 좀 보니까 이 밴드를 넘어서서 공모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의 상승, 이 자회사 덕을 좀 봤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뭐 철저히 그쪽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몇 달 전에 급등을 했다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또 오늘 뭐 덕성이나 선암 이런 것들이 오늘 올라오면서 같이 엮이고 거기에 자회사 IPO 관련해 가지고 오늘 급등을 했는데 아마 최상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25,000원에 상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 따따블라면 또 이게 얼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총을 거의 뭐 2천억 이상, 3천억 이상까지도 본다 그러는데 이 신성 델타테크 시총이 1조 한 2천억 정도 돼요. 근데 자회사 지분 가지고 연결이익하면 뭐 상당히 수익성을 단기적으로 뽑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장에 오른 종목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뭐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200종목도 안 돼요. 그런 종목에서 오늘 급등한 종목 윗골이 다른 걸 사러 갈 필요 있느냐? 오늘 거래 엄청 어제도 거래 많이 했는데 오늘 또 거의 2배 정도 거래돼. 분명히 힘들어요. 내일 만약에 장이 오른다면은 내일 빠진 것들이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수를 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상당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내일 뭐 이걸 오늘 사가지고 내일 오전 중부터 먹겠다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 회사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 그러고 초전도체 관련 테마로 해서 올라갔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다른 테마보다도 조정이 상당히 완만한 슬라이딩을 그래프를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그냥 올랐다 그냥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회성 재료 가지고 갑자기 아무 내용도 없는 것들이 올라갔다 빠진 게 아니고 아직도 초전도체는 아직도 의문점이에요. 네. 진짜 있는 건지 아직 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뭐 논문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확실한 건 없단 말이에요. 가능성은 있다 그랬는데 아직 밝혀진 건 없고 회사에서도 내놓지는 않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 대비 어떤 그 향후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조정하는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리바운딩 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이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것들이 다시 튀어나오게 됐지만은 뭐 자회사 IPO 관련해서 다시 더 많이 튀었다 해서 단기적으로보다는 일단은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보면서 향후의 움직임을 더 판단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좀 지켜보면서 향후 움직임을 볼 필요 있는 종목이다. 테마 같은 경우에도 다른 테마보다는 완만한 주가의 흐름이었다라는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워낙 초전도체 테마의 급등락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주의보 기사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오르는 말에 달리는 말에 올라가도 되는지.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X의 의견이셨거든요.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은 더 반등 혹은 변동성이 보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일단 신성 델타테크의 본업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올해 1분기, 2분기에 초전도체 이슈 테마가 생기기 전에 해당 종목의 리포트라든지 목표가를 보면 거의 다 15,000원이 맥스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초전도체라는 테마와 갑작스럽게 이제 이슈화 되다 보니 목표가 15,000원이었던 주가가 어느샌가 지금 벌써 6만 원대를 넘어섰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아니 종가는 아니죠. 현재가 기준으로 거의 5만 원대에 지금 육박하는 가격까지 올라온 상황.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고평가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신성 SD에 대한 IPO 이슈가 있긴 하더라도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가격을 오랫동안 유지시키지 못할 네.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보유자 영역으로 저는 들어갔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안 산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 기준으로는 안 산다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저는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기술적으로 45,000원이라는 가격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가격적인 이 움직임에 따라 조금은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OX가 나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신규 관점에서의 접근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마무리해보고요. 빠르게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SY 준비되어 있는데 뭐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네옴시티 건설 수혜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이기도 하죠. 현 시점에서의 매수 의견은 어떨까요? 4% 오름 구간입니다. 팻말 들어주세요. 네, 역시나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또 속을 까보면 같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고모님 의견부터 볼 텐데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재건, 모듈러 주택 관련, 태양광 에너지 관련 지금 SY가 묶인 테마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 테마가 다 하락세인데 그 안에서 이 종목만 오르고 있어서 이게 찐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좀 사우디가 네옴시티도 연결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 뭐 한미 글로벌이라든지 시림 코론 글로벌 이런 것들이 좀 그래 이런 장에서도 조금 살아있는 네.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서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에 종목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오늘 어제 강하고 오늘 이런 장에서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내일도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서는 의문점이에요. 네. 내일 장이 좋아도 이거보다는 안 간 종목, 오늘 많이 빠진 종목이 분명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단기 매매하시는 게 맞지. 이거 괜히 지금 거의 신고가 수준이에요. 이거 가갖고 매매해서 먹을 거 있을까? 과거에 돈이 넘쳐날 때는 수급이 움직이면서 그냥 갔다가 그냥 뿌려요. 물량을 뿌려가지고 그냥 돈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굳이 이렇게 위험 부담을 갖고 이 종목을 갖고 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고 이 회사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와요. 실적 나오는데 이미 좀 바닥부터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실적 반영 충분히 됐다고 보고 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재로서는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음봉에다 윗꼬리도 달고 있다 그러면 내일은 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뭐 전고점 뚫고 갈 수는 충분히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매매하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간다고 내일도 가겠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해 주셨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일단 매수 의견이었잖아요. 어느 네. 관점일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부터 천천히 좀 관심 가져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코너 앞 코너에서도 이 종목을 좀 다뤘기 때문에 맞아요. 좀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면 이 테마를 보실 때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사실 지금 네옴시티라든지 중동 테마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속성이 있는 좀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저도 고모님 말에 이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게 잡을 수 있기에 저는 SY 현재부터 뭐 한 번에 다 사자라기보다는 네. 분할 매수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SY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긴 했지만 각자의 또 소신이 있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 전략 여러분에게 맞게 정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칩셋 미디어 볼게요. 시장의 부진에서도 빛이 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종목 현 구간에서 매수 괜찮을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모처럼 만에 동일하게 오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수출 개선 속에서 일부 개별 재료하는 종목들에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칩셋 미디어가 개발한 이게 좀 주목할 만한 겁니까? 상당히 괜찮은가 봐요. 예, 이게 뭐 소위 이제 한국판 엔비디아 얘기가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뭐 고화질 영상 전용 신경망 처리 장치 좀 긴데 이게 NPU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솔루션을 제공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게 된다면은 요 기존 대비해서 거의 한 10%에서 20% 크기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원가도 절감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시스템에 이런 데 다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이 회사는 팹립스 업체니까 네. 설계 회사란 말이에요. 엔비디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상당히 이 이번에 개발은 큰 거일 수 있겠다 생각되고 여기에 곧 국내에 이제 프로모션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뭐 바로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는 뭐 설계는 되면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작을 해서 끝날 때 납품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그렇다면은 현재 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팹리스 설계 업체다 그러면은 뭐 자본 없이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공장 없으니까. 최근에 거래량도 지금 3일 전부터 급격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제 조정 받았고 오늘 좀 올라가는데 큰 폭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볼 필요 있다. 이번에 개발한 이 기술 자체가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판 엔비디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해석해봐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수급을 보면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는데도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 수급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이 종목 괜찮다 매수합니까? 저는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이 산업의 앞으로 이제 성장과 하락 두 가지의 방향성을 놓고 보면 자율주행은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충분히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더라도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사실 좀 시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아마 지난주가 추석 연휴 전에 갭 상승 이후에 이렇게 음봉 내렸을 때 보유자분들 굉장히 좀 속상하셨을 것 같고, 또 오늘도 이제 상승할 때 지금 윗꼬리가 크게 달리다 보니까 잠시 이제 투심이 위축이 될 가능성은 네.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보여주고 있는 실적 그리고 자율주행 라이선스 관련한 실적이 내년부터 이제 녹아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훨씬 더 좋은 평가를 저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칩셋 미디어에도 매수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도요, 이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24년까지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그렇죠. 리포트들을 좀 주기적으로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할 만한 동력이 무언가 보여질 만한 재료가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을 시장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두 분 다 좀 길게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 칩셋 미디어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연 두 분이 생각하시는 유망주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튀고 있는 종목을 봤다면, 이제는 혹시 오늘 지금 당장은 튀고 있지 않아도 앞으로 좀 볼만한 종목이겠다 하는 걸 두 분이 가져오셨습니다. 각각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무엇인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성익 고문님은 한미약품을 선택했고요. 앞자리가 똑같네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한미글로벌입니다. 이 두 종목의 매력 뭔지 한미약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미글로벌랑 전혀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지금 한미약품 움직이는 거 보면은 별로 재미는 없을 거예요. 거래도 많이 안 들고 있는데 최근에 그 비만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 관련 이게 1세대 비만 치료제가 있었는데 이게 덴마크의 싹센타라는 약인데 이게 이제 그 특허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제너릭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그 테슬라 이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만 치료를 받았는데 위고비라는 위고비라는 그 치료 비만 치료를 네. 했는데 이게 뭐 거의 뭐 진짜 획기적인 얘기를 또 이런 약이 없다라는 식으로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관련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이 회사가 빠른 회사예요. 파이프라인도 많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뭐 이중항체라든지 기존의 고혈압 치료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치료약의 파이프라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뭐 2상, 3상 되면 라이센스를 받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도저히 연구해보니까 안 되겠다고 빼면은 또 주가가 네. 크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이 회사는 계속 관심 가져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성익 고모님의 관심 종목 한미약품이었고요. 앞자리는 똑같지만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른 한미글로벌의 매력도 들어볼게요. 일단 상반기에 뭐 네옴시티 훈풍 탔다라는 소식에 또 실적 좋았잖아요. 하반기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이제 PM이라고 하죠. 이제 건설 사업 관리를 이제 본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옴시티가 처음에 발발했었던 작년과 재작년 이슈에 가장 강하게 또 튀어 올랐던 기업이 한미글로벌입니다. 왜냐하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수주로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올해 상반기에 좀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 다가오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관련 이슈 중에 친화적으로 좋게 나오는 쪽이 바로 중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에서의 추가적인 수주 소식도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테마의 지속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저는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현재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이 24,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3만 원, 32,000원, 35,000원대 이렇게 단계별로 목표가를 대응을 좀 이제 알겠습니다. 크게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관심주까지 그리고 세 개의 특징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쉽지만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